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아야죠.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감히 갑질을 해? 내가 돈과 권력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3월의 봄바람이 교정을 스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서국제고등학교. 이곳은 재벌가 자녀들과 외교관, 의사, 변호사 자녀들이 모여드는 명문 사립고로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고 교문 앞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차에서 내리는 학부모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그런데 교문 바로 옆 경비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 그는 교문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경비원 강민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직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수아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강수아가 이 문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졸업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교문 앞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최신형 제네시스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혜진. 대한건설 회장의 부인이자 이 학교 이사장의 조카였습니다. 이혜진은 교문을 들어서다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전에 여기 경비 서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잘렸다던데. 아, 맞네요. 그런데 여기 왜 온 거죠? 딸이 이 학교 다닌대요. 그것도 장학금 받아서. 이혜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을 찾아 달려갔고 곳곳에서 축하 인사와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아가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 딸은 친구 몇 명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아야. 그는 손을 들어 딸을 불렀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꽃다발을 들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졸업 축하한다. 아빠가.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볼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수아야. 졸업 축하해. 이혜진은 수아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딸 이서연이 수아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수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혜진은 그제야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이분이 수아 아버지시구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딸 졸업식이라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 학부모 주차장은 초대받은 분들만 쓸 수 있는 건 아시죠? 경비실 쪽은 따로 있으니까. 이예진의 말에 주변 학부모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저는 주차를 안 했습니다. 그냥 딸 보러 왔을 뿐입니다. 아, 차가 없으시구나. 그럼 버스 타고 오셨나? 이예진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이제 가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해서. 수아야, 아빠가 밥이라도 사줄게. 오늘 졸업하는 날인데. 됐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니까요.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거의 밀어내듯 했습니다. 이예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참, 수아 아버지. 혹시 이거 아세요? 이 학교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하는 거 규정에 있대요. 나중에 성공하면 학교에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래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수아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잘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경비원 딸이 이런 학교 다니는 게 맞나 싶긴 해요. 환경이 안 맞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아이들끼리도 격차가 느껴지면 위축되잖아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사실 이 학교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뭐라고? 아빠는 이제 가세요. 창피하게 하지 말고요. 수아의 말에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딸이 자신을 창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예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현실을 아는 아이라서 다행이네. 어차피 너네 집안 형편으로는 우리 애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자기 급에 맞게 살아야 돼. 그녀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말이야. 경비일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명문대 나온 우리 애들이 나중에 경비원 딸이랑 동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지금 제 딸 앞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아니면 당신이 뭐 재벌이라도 돼요? 사장님이라도 되세요? 이예진은 비웃었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아야죠. 주제 파악 좀 하시고.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에게 주려던 그 꽃다발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예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니까.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할 때 집안 배경도 좀 봐야 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그 꽃잎을 날렸습니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에게 무시당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욕이 곧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라고. 3년 전 그가 왜 경비원이 되었는지, 왜 딸에게조차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그 모든 이유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다고. 민수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미래에셋 파트너스 회장.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입니까? 저 강민수입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3년 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 63빌딩 42층에 위치한 미래에셋 파트너스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회장님이 돌아오신다니. 3년 만이잖아요. 갑자기 왜?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미래에셋 파트너스. 이 회사는 국내 10대 투자펀드 중 하나로 자산 규모만 1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금융그룹이었습니다. 국내외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부터 벤처 투자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가 바로 강민수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낡은 점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부사장 김태훈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회사를 떠나기 전부터 함께 일했던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태훈 씨.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놀랐을 겁니다. 제가 3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임원들은 숨죽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년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지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왜 15조 자산을 가진 회사를 놔두고 경비원 일을 했을까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딸 수아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딸이 그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너네 아빠는 왜 돈도 못 버냐고. 우리 아빠는 회장님이라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다는 걸. 돈과 지위만 가르치고 정작 사람의 가치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걸.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기로. 딸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기로. 가난이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직접 경험하게 하기로.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회사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해졌고 공부에 집중했고 장학금을 받아 명문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딸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배웠다고, 겸손을 배웠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딸은 배운 게 아니라 그저 숨긴 것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를 창피해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는 책상을 쳤습니다. 어제 졸업식장에서 딸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부자 학부모들이 저를 조롱할 때 딸은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과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는지.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훈 씨, 우리가 보유한 대한건설 지분이 얼마죠? 김태훈이 급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2.3%입니다. 2대 주주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도하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급격한 결정 아닙니까? 대한건설은 우리의 핵심 포트폴리오인데.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매도 이유를 공시하세요.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와 갑질 문화 때문이라고.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부인 이혜진. 그녀가 어제 저와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 이혜진은 남편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 모으고 학교 이사진에게 뇌물을 주고 심지어 학교 급식 업체를 본인 친척 회사로 바꿔 리베이트를 받고 있더군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당장 손절하십시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은 이혜진과 대한건설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전부 언론에 제보하세요. 증거 자료도 함께. 회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손해를 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한서국제고등학교 재단 지분도 회수하십시오. 그런 학교에 우리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 정말 진행해야 합니까? 회장님이 명령하셨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결정 아닙니까? 김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오전 9시 증권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시 1분 미래에셋 파트너스는 보유한 대한건설 지분 전량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대한건설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래에셋이 대한건설을 던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공시 떴는데 경영진 비윤리 행위 때문이래. 오전 10시 주요 경제신문과 방송사에 긴급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대한건설 경영진과 회장 부인의 불법 행위 증거 자료였습니다. 리베이트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부인, 학교 급식 비리 연루 의혹, 재벌가 갑질 논란, 경비원 무시 발언 파문, 미래에셋, 대한건설 투자 철회, 비윤리 경영 이유로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어제 졸업식장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촬영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혜진이 민수를 조롱하는 장면, 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라는 말,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경비원이 뭐가 문제라고? 부자라고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저 여자 신상 털어라. 용납 못한다. 대한건설 불매운동 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질 재벌 물러나라. 경비원 무시하는 회사 망해라. 오후 2시 대한건설 회장실. 회장 이정우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래에셋이 저희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학교에서 일으킨 일이 전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뭐? 혜진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비서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졸업식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경비원이 누구야? 확인해 보니 미래에셋 파트너스 회장 강민수입니다. 뭐라고? 이정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은 재계에서 전설이었습니다. 20년 전 작은 투자 회사로 시작해서 15조 자산 규모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 그가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인이 경비원 취급하며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혜진이 데려와. 오후 3시 이혜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졸업식장에서 민수를 조롱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게 뭐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당장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여보, 그게.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누군지. 닥쳐.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어.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혜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 뉴스 봤어? 진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모임에는 더 이상 나오지 마. 이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저녁 7시, 강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수아가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수아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뉴스에. 아빠가 회장님이라고. 민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미래에셋 파트너스 회장이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너한테 배우게 하고 싶었다. 가난이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나를 시험한 거야? 그래, 시험이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떨어졌다. 어제 졸업식장에서.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나를 창피해했다. 경비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그게 너의 본심이었어.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진짜 배워야 할 게 뭔지.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 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 원 증발했습니다.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 이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부인 이혜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급식 비리는 사실입니까? 미래에셋의 투자 철회에 대한 입장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부인이 경솔한 행동으로 한 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이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입니까? 급식 비리 의혹도 있는데요. 학교 이사진에게 뇌물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까? 부인께서 명품 구매에 쓴 돈이 회사 자금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민수를 향했습니다. 저분이 미래에셋 강민수 회장 아닙니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오셨네요. 민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상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정훈과 이혜진은 민수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딸과 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제 딸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민수는 이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혜진 씨, 당신은 제게 말했죠. 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라고, 주제를 파악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경비원답게 사는 게 뭡니까? 무시당하며 사는 게 경비원의 주제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경비원분들이,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분들은 무시당하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회견장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회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졸업식을 보러 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를 짓밟았습니다. 민수는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당신 회사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과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가 회견장을 떠나려 할 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대한건설에 투자한 모든 협력사에 권고할 것입니다. 이 회사와의 거래를 재고하라고. 그리고 한서국제고등학교 재단 이사진의 비리도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회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 대한건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래에셋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한건설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윤리적 기업과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협력사 이탈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후 4시 주거래 은행이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갑질 논란과 경영 투명성 문제로 신용도가 하락했습니다. 대출금 3천억 원을 조기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서국제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영예분의 퇴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질 가족의 자녀를 같은 학교에 둘 수 없다고. 이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국제고등학교 교장실 앞에는 수십 명의 학부모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퇴학 처리하세요. 갑질 가족이 이 학교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학부모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저 집안이 학교 이사진에게 뇌물 준 거 다 밝혀졌잖아요. 급식 업체도 제 맘대로 바꾸고.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사퇴하세요.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냉정했습니다. 내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한 짓 생각해봐. 경비원 아저씨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내가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학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친구 서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였습니다. 서연은 수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서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난 그때 웃었어. 엄마가 내 아버지를 무시할 때 난 그냥 서 있었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 회사도 망하고 나도 학교에서 쫓겨나고 다 잃었어. 수아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대한건설 본사 앞 수백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갑질 재벌 물러나라. 경비원 무시한 기업 망해라. 이혜진 구속하라. 구호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건물 안에서 이정훈과 이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촛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사님, 제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당신이 물러나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더 키운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부인의 한마디 때문에, 경비원을 무시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이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회장 이정훈과 부인 이혜진은 한서국제고등학교 졸업식장을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강민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훈과 이혜진은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문을 지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재벌 회장 부부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혜진은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정훈과 이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 이제야 알았다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민수는 이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했죠. 경비원은 경비원답게 살라고. 이제 당신도 알겠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딸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 그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결정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 그건 이제 당신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정훈 부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부부 갑질 피해자 앞에 무릎 꿇어 경비원 무시했다가 모든 것 잃은 재벌가의 몰락. 돈과 권력도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는 무너진다. 인터넷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은 건 용기 있는 행동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벌 받았잖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여론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수아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하세요? 수아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수아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라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전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예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아빠가 회사 망했다고 했을 때 전 화가 났어요. 왜 우리만 가난해져야 하냐고. 친구들은 다 부자인데 왜 나만 초라해져야 하냐고.
민수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다시 부자가 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시 돈을 벌겠다고.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 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르다고, 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졸업식 날, 전 아빠가 부끄러웠어요. 이모님이랑 친구 엄마들 앞에서 경비원 아빠를 가진 게 창피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아빠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최악의 인간이 됐는지. 민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전 서연이만큼이나 나빴어요. 아니, 더 나빴어요. 왜냐면 저는 제 아빠를 버렸으니까요.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3년 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전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넌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 아빠, 수아야, 사람은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너한테 진실을 숨긴 것, 시험하듯이 너를 대한 것. 그건 아버지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 수아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네 가족은 다 무너졌어요. 제 친구예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서연이는 죄가 없잖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복수한 이유가 뭔지 아니? 서연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해서요?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비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깔봤기 때문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복수하면서 깨달았어. 나도 그들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걸.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있다는 걸.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진짜 중요한 걸 보여줄 때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미래의 셋 본사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대한건설 투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매도한 대한건설 지분 다시 매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지금 대한건설 주가는 바닥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태훈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회사인데, 그래서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경영진 전면 교체,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 그리고 직원 복지 개선.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투자하겠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한건설 사내에 직업 차별 금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경비원, 청소 노동자, 모든 직원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동안 하신 일은?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변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후 2시, 민수는 대한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에는 이정훈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정훈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이 저지른 일,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투자 제안서입니다. 미래에셋이 다시 대한건설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는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 직원 복지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장님 부인은 앞으로 1년간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매달 한 번씩 현장 경비원, 청소 노동자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정우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진짜 사람을 배울 기회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 이서연 학생 말입니다. 예, 제 딸이 그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쫓겨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배워야겠죠. 이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한서국제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그가 경비원으로 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수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봉사활동하면 안 돼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봉사? 교문 청소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 도와드리는 일이요. 민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교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아와 서연은 매주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문 청소, 화단 가꾸기, 경비실 정리.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학생은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커피 사왔어요. 학생, 고맙네. 요즘 너희들 부지런히 오더라.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경비원 아저씨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아의 봉사활동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재벌 회장 딸과 갑질 논란 재벌가 딸 함께 봉사활동. 경비원 무시 논란 이후 달라진 두 학생.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생들 기특하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교육이지.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는 땀을 흘리며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딸,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딸. 그때 수아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는데요. 제가 일을 진짜 잘한대요. 수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게 뭔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수아는 경비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민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교문을 물들였습니다. 3개월 후 대한건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투명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이혜진은 약속대로 매주 무료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담게 됐습니다. 처음 봉사 왔을 때는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혜진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그건 제가 평생 기억할 교훈입니다. 한서국제고등학교도 변했습니다. 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업 존중의 날. 매달 한 번씩 학생들이 학교의 경비원, 조리사, 청소 노동자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 일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 있으세요? 글쎄, 너희들이 인사할 때 아침에 등교하면서 밝게 인사해주면 하루가 기분 좋단다. 학생들은 조금씩 배웠습니다.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6개월 후, 수아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아빠,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응원할게. 졸업식 날, 민수는 다시 한서국제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라 단정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교문을 나섰습니다. 아빠. 수아는 달려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우리 딸. 민수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6개월 전 생각나요? 제가 아빠 꽃을 받지 않았던 거. 그때 일은 다 잊자. 아니요.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경비실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아야, 졸업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대학 가서도 놀러 올게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딸은 진짜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겸손의 의미를,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오래된 경비 유니폼을 꺼내봤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그 유니폼. 그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지 않고 옷장에 잘 걸어두었습니다. 이 옷을 잊지 말자. 이 옷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민수는 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남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경비원일 뿐이다.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지. 그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날들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